꾸려질 당 혁신기구도 민주당의 또 다른 내관입니다. 윤건영 의원은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 혁신위에 정권을 주자 말자, 또 당 바뀌냐, 당내 인사냐, 이런 게 현재 단계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. 그거는 정말로 이 상황과 민심이 결정을 합니다. 위기나 이런 것들이 더 거세질수록 정권과 이제 외부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덜하면은 이제 당내에서 혁신위를 꾸리죠. 근데 저는 전자로 가게 될 가능성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. 정권을 넘길 만큼 위기의 상황이다. 그렇죠. 당내에서 그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싶으면은 외부 인사로 혁신위를 꾸리거나, 혹은 외부 인사가 마땅치 않으면은 안에서도 중립적이거나 개혁적인 정치인들로 해서 그 대신 전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. 근데 유인태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표가 정권 줄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지금 혁신이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시키겠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. 혁신기구세 지금 할 사람도 없겠지만 그것도 혁신기구 만들면서 분란만 더 커질 수가 혹시 있다는 유인태 거예요. 총장님한테 제안이 온다면? 아이고 제가 미쳤어요? 제가 미쳤어요? 그러니까 그런 말은요, 어디 그냥 수제비 던지듯이 막 던지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모든 것은 민심과 상황이 결정하는 거지. 예. 당대표가 멀쩡한데 왜 전권 주고 혁신위를 해요? 저도 이제 우리 당의 혁신이 해봤어요. 근데 이제 정치권은 그 크게 변화하는데 필요한 거는 발등의 불입니다. 발등의 불이 떨어져야 전권을 주든 안 주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거예요. 아마 과거에 그 문재인 그 당대표도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을 때 이제 김종인 그 위원장한테 그야말로 전권을 주고 그랬을 거예요. 물론 지금 이제 총선이 계속 다가오곤 있습니다만은 지금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뭐 이렇게 크게 나고 있는 게 아니어서 전권 논쟁은 이렇게 효과가 없는 논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어느 당이든 이 정당의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모습이 뼈를 깎는 노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저도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뭐 민주당이 혁신해야 되는 거 맞죠. 그럼 뭘 혁신할 건데요? 당내에 이런저런 뭐 전당대회 문제가 터지고 뭐 김남국 이런 문제가 터졌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혁신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터진 겁니까? 그래서 저는 어떤 제도의 혁신이나 이런 문제로 지금 민주당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잘 될 리도 없지만 그렇게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고요. 정말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비대위 체제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, 하지만 지금은 비대위논이 아니다. 지금은 예. 그런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제가 봐도 혁신위는 조금 그 핀트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온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는 그냥 말 그대로 자문 성격밖에 되지 않아요. 여기에 대해서 뭐 전권을 줘야 되느니 외부로 하는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더 이상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상황과 그런 민심의 쓰나미가 불면 거기에는 정말 이게 엄청난 고난을 줄 수가 있죠. 근데 제가 밖에서 봤을 때 그거는 있어요. 민주당이 사실 지금 더 잘하려면 돈봉투 사건이라든지 김남국 의원 이 코인 사태 이 정도 벌어지면은요, 뭔가 크게 변화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강성 지지층, 강성 팬덤이 있으면은 그만큼 당이 변화해야 될 때, 유연하게 개혁을 해야 될 때 그걸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은 불행이라고 봅니다. 어쨌든 혁신이나 비대위나 이런 구체적인 논의를 할 만큼의 임계점은 아직은 다다르지 않았다. 우리가 볼 때는 임계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 내에는 아직 그런 위기의식이 내부에 아직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고,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당원 제명으로 될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문제로 가야 된다. 예. 저는 제도 혁신도 필요하다고 보고, 김용우 의원 말씀을 하셨지만 돈봉투 문제, 또 이번에 김남국 의원 문제,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부적절했어요. 그러면은 판단을 내렸어야죠. 결국은 이거 너무 안일하게 본 거 아니냐. 그래서 혁신이 저는 필요한 점이 하나 대두됐다고 보고요. 또 하나는 2020년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잖아요, 총선에서. 그때 이후로 사실은 현역 기득권이라는 것이 더 강화되는 개정들이 좀 있었어요.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소위 말해서 당대표가
이 친문 패권 공천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. 막 공격을 하고 예. 그다음에 저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니까 이 불세출의 사무총장을 친문 패권 공천할 거라고 그렇게 막 덮어씌워갖고 그때 문재인 대표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. 당대표가 공천 안 하고 시스템이 하게 하겠다. 그래서 혁신위가 만들어지고 시스템 공천 이런 예.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죠. 그런데 물러나시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치러가지고요. 이 시스템 공천을 적용을 못했어요. 2016년에. 2020년에 처음 한 거예요. 그래갖고 우리 공천에 뭐 잡음 없고요. 경쟁할 때 경쟁하고 잘 했어요. 그런데 그 이후로 현역 평가 있지 않습니까? 현역 평가에서 하위 20%는 자기 경선할 때 자기 득표율에 감점을 주게 돼 있는데 감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거 비공개로 바꿔버렸어요. 그래서 평소 같으면은 뭐 당 운영 시스템, 뭐 당원의 지위, 뭐 이런 것들이 중심에 넣는 혁신이 되겠는데 지금은 총선을 앞둔 혁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현역의 기득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. 제가 예, 볼 자, 때는 예. 최재성 의원이 그런 그 취지와 그런 역할의 혁신위원장으로 제1번 순위에 그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. 그 말씀을 말씀 했기 해달라는 거 때문에 저도 의사가 없고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. 근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그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그런 제도적 공천 제도를 바꾸는 것 정도에 멈출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 부분 빠진 상태에서 새로운 대체 권력이 등장할 것이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게 네 명 다 좀 똑같은 거 아니 근데 귀당의 문제는 어떻게 비정통하면서 타당의 문제에 그렇게 원래 밖에서 봐야 정통한 제대로 보이는 척 거죠. 하십니까? 넘어가 보죠. 자당의 예. 이야기를 하긴 좀 네. 부끄럽잖아요. 아니 근데 귀당은 수박을 뭐라고 칭해요? 귀당은? 우리 내부 총질이라고 하죠. 그래서 사실 수박이 더 나아. 나는 오늘 또 이재명 대표 얘기했다고 이제 무등산 수박 때문에. 알겠습니다. 예.